네, 다가오는 실기 시험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죠? 어차피 주관식 우리가 서술식이라고 하는데 이 합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이 국가 자격증 시험은 말이죠. 사법고시라든가 면허 시험이라든가 노무사 뭐 다 보면은 1차는 객관식이지만은 그다음에 2차는 이렇게 주관식 서술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이 방법이 조금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소개를 미루다가 어차피 한 번은 해야겠다 해서 소개를 해 드립니다. 이것은 반드시 뭐냐면 내가 주관식 시험에 그게 무슨 주관식 시험이든 이번에 꼭 합격을 해야 되겠다, 합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가 돼 있는 분요, 각오가. 그 다음에 나는 하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분이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각오와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 방법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그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요 점을 먼저 생각하셔서 뭔가 조금 남다른 그 각오를 좀 가지셔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관식 시험을 생각하면 왜 어려울까? 또는 왜 잘 안 될까? 이게 이제 하나의 의문사항입니다. 질문을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잘 안 될까 했는데 첫 번째 이 왜 어려울까는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논외로 어려운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왜 잘 안 될까? 이것입니다. 왜 잘 안 될까? 그러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해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은 결국 우리는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주의의 그 아하학습, 통찰학습, 잠재학습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어, 어, 쥐나 고양이도 이 방법이 안 되니까 딴 방법을 바꾸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방법을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법을 바꾸자. 방법을 바꾸자. 안 될 때는 내 했던 방법으로 안 되는데 장사나 사업이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이 방법을. 그러니까 방법을 분명히 바꿔야 된다. 이게 잘 안 될 때는 잘 되는 사람과 잘 되지 않는 사람의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 잘 되는 사람의 방법으로 바꿔야 된다. 방법을 바꾸자.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 점을 또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또 계속 이 문제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음, 방법은 뭐냐면은 독일의 라이터너 박사입니다. 이건 라이터너 독일의 라이터너 박사의 암기법입니다. 이 제안한 암기법입니다. 이 라이트너 박사는
알다시피 이 내각의 그 학습 원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원리를 이렇게 해서 암기를 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안했는데요.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방법을 오래전부터 또 저는 익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원래는 이것이 이 라이트너 박사의 암기법은 이후로 여러 가지 그 개선된 방법들이 많이 응용 방법이 많이 나와요. 특히 지금은 아마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요새 뭐 쓰는 게 안키라고 하는 이게 이런 또 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조금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하튼 이런 게 있어요. 스마트폰이 우리가 항상 휴대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리는 전부 다 이 라이터너 박사의 암기법을 응용을 해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요 암기 프로그램 나중에 스마트폰 쓴 거는 제가 좀 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나중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굳이 또 이렇게 안 해도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원래 이 라이터너 박사는 라이터너 그 박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박스. 이렇게 박스에다가 칸을 뭐냐면 이렇게 다섯 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카드를 여기 이제 카드를 이렇게 카드로 꼽아가면서 바꿔가면서 하는 이런 그 방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할 방법은 이 박스를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들고 다니기는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변형을 해서 뭘로 박스 대신에 박스를 봉투로 작은 봉투로 이렇게 바꿔서 응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쭉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목록표 생활학습이라 해서 목록표를 가지고 익히자 하는 거. 요것도 알고 보면 사실상 이것 하나의 저 나름대로 응용 방법입니다. 목록표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단지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라이트너 박사의 여러 가지 이 방법 중에서 제가 차이가 난 것은 뭐냐면은 힌트 단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힌트. 이거는 힌트 단계가 있다는 것은 이제 제가 여기에서 하나의 응용을 한 하나의 그 방법이 됩니다. 이 서술시 주관식 시험에서는 힌트 단계가 들어가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결국 제가 여기에서 응용을 한 방법이다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 주시되 단지 이제 그런 정도로 가지고는 안 되고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걸 잘 하면은 비록 뭐 임상심의사 국가자격시험뿐만 아니라 사법고시도 이렇게 뭐 공인중개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이런 시험에도 보면은 이 방법을 해서 합격한 사람들의 경험담이 엄청 많습니다. 네. 약간 뭐 상이하긴 하지만 결국 이 어떤 여기에서 비슷한 그 뼈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로 가지고 뭐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담이 많고 경험적으로 몸이 입증이 돼 있고 실제 또 해보면 재미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사법고시처럼 또 복잡한 개념화 작업 이런 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을 하고 우리가 조금 그보다는 조금 단순한 임상심리사라든가 직업상담사라든가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시험 이런 등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이 방법을 익히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도요 사법고시도 합격할 수 있고요. 어, 그리고 다른 모든 시험에 이것이 응용이 가능합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암기력이 기억력이 엄청 올라간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족보가 없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독일의 라이트너 박사의 그 암기법 책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부가 자료를 알려고 하면은 저기 서핑을 해 보신다든가 아니면 유튜브 검색을 하면은 이 참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간략하게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한 준비물은 무엇일까 한번 봅시다. 준비물은요. 준비물은 첫째는 말이죠. A4 용지 이 반등분을 해도 되고요. 그거는 각각의 취향에 따라 뭐 좋습니다. 아니면 4분의 1 등분으로 해도 됩니다. 그 A4 용지 하나 같으면 2장이 나올 수 있고 4등분을 하면은 4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 우리가 임상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임상 1급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50 앞으로 위에상 문제까지 한 200. 또 임상 2급도 마찬가지고 직급 상담도 한 170문제 뭐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종이가 많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카드식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죠. 요거 한 150매 내지 200매. 크기는 뭐 반으로 해도 되고 4분의 1 해도 되고 이건 그보다 더 작게 해도 되고 뭐 그건 편한 대로 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자 내가 자른 그 A4 용지가 들어갈 수 있는 약간 좀 튼튼한 봉투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한 100장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봉투, 좀 넉넉 잡아서 원래는 1번 봉투는 좀 커야 돼요. 1번 봉투는 1번 봉투는 한 200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봉투예요. 종이 봉투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귀찮더라도 이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상자 박스 만드는 것보다 쉬워요. 봉투로 200장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봉투는 봉투 5개인데요. 1번 봉투는 200장, 두 번째 봉투는 한 150장, 세 번째 봉투는 한 100장, 네 번째 봉투도 한 100장,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봉투도 한 100장. 이 정도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봉투를 5개 만듭니다. 이게 이제 일단 과정이에요. 이게 준비물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A4 용지를 이렇게 절단을 했죠. 절단하면은 전면입니다. 이게 이제 전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후면입니다. 후면에 전면과 후면으로 나눴습니다. 후면. 후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문제 분류 번호를 넣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알 수 있도록 제가 각 여러분들 교재 목록표에 있는 대로 여하튼 여기에 요걸 문제 번호를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질문 사항을 적습니다. 묻는 사항, 질문을 적어요. 질문을. 항상 분류를 잘해야 나중에 쉽습니다. 분류를 하고 문제를 각각 적습니다. 자, 뭐 이거는 여러분들 각자 개인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나에게 맞도록 교재를 보고 한 장씩 한 장씩 만드는 거예요. 뭐 남이 해준다가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걸 분류를 내가 알 수 있는 필요할 때 뭘요? 내 나름대로 연번을 붙이는 거예요. 연번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질문사항을 여기 적습니다. 그 후면에는 뭘 적느냐면은 여기에는 이제 답안을 적습니다. 여기 답안을 적는데 반드시 힌트와 키워드와 그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내용에는 예를 들어서 쓰고 설명하시오 하면 쓰고 설명,
그 다음에 서술하시오 하는 것은 서술대로 하고, 교재 있는 대로요. 단순히 쓰시오 하는 거는, 그냥, 제목을 적고, 그 다음에 이해를 위해서 그거 안 써도 되지만 그거 설명이 필요한 거, 뭐 교재에 있는 그런 내용을 여기 후면에 이렇게 기재를 딱 해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했던 매수가 뭐 한 150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150장을 전부 다 어디에 넣냐면 1번 봉투에 다 집어넣습니다. 1번 봉투에. 자, 요게 일단 준비 과정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렇게 되고 나면요. 처음에 여러분들 어디 다니더라도 3번, 4번, 5번 봉투는 안 가지고 다녀도 돼요. 왜? 아직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건 필요할 때 그렇게 하면 돼요. 그 1번 봉투와 2번 봉투를 딱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나 준비해야 될 게 노트를 준비해야 됩니다. 뭐, 아무 노트라도 좋아요. 노트. 자, 그러면은 1번 봉투에 150장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면은 뭐 처음에 그 순서는 뭐 여러분들 편리한 대로 해도 됩니다. 무작위로 해도 되고 뭐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는데 일단 문제 이 카드라고 이제 문제 카드입니다. 이게 각각 150장은 문제 카드가 되는데 여기에 번호를 보고 맨 앞에 있는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쭉 카드가 쭉 있고 하면은 봉투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맨 앞에 있는 카드를 꺼내서 여기에 질문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노트에 써보는 거예요. 알다시피 서술식은 써보는 연습이 꼭 돼야 됩니다. 써보는 연습이 특히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좀 복잡할수록 써보는 연습을 해놓는 게 좋고요. 내용이 알다시피 보면 모호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도 역시 써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질문을 보고서 이 노트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힌트와 키워드와 내용을 써보는 거예요. 써봐서 제대로 되는 경우가 있고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보니까 내가 딱 교재와 비교해 볼 때 뒷면과 비교해 볼때 막 거의 흡사하다. 이거는 너무 완벽을 기하지 마시고요. 거의 내가 흡사하다. 이렇게 될 때는 이것을 몇 번 봉투로 이렇게 O로 된 거는 흡족한 거는 2번 봉투로 넣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이건 내가 볼 때 부족하다라고 생각된 거 있죠. 부족하다 생각하다는 것은 앞에 있는 카드를 동일한 1번 봉투 맨 뒤로 보내는 거예요. 뒤에 다시 위치를 시킵니다. 뒤에.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결국 1번 봉투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1번 봉투를 150개를 전부 다 1차적으로 하죠. 1차적으로 했을 경우에 상황은 1번의 최악의 경우는 1번 봉투에 150개 그냥 있어요. 그대로 있는 경우 있고 2번 봉투에 다행히 뭐 140개 남아있고 10개는 어디로 갔다 10개는 2번 봉투로 이사를 갔어요. 2번 봉투로 이제 옮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옮길 때도 2번 봉투 옮길 때도 된 순서대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10개의 순서가 옮겨진 순서대로 위치를 2번 봉투에 뒤에 있어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한 번 과정이 끝나는 거예요. 요렇게. 자, 요렇게 옮겨졌을 경우에는 다시 1번 봉투에 150개 그냥 남아있던 140개가 남아있던 간에 다시 앞에 거부터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또 다시 합니다. 또 다시 해서 마음에 드는 거는 어디로 갑니까? 2번 봉투로 옮기는 거예요. 2번 봉투로. 이게 몇 개 2번 봉투로 옮기는지 그거는 뭐 각각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1번 봉투를 다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하고 써보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2번 봉투에 뭐 10개가 있을 수도 있고 20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번 봉투의 주의사항은 어때요? 옮겨진 순서대로 꼭 놔야 돼요. 그러면 2번 봉투의 맨 앞에 있는 것부터 다시 또 한번 1번 봉투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한번 해보는 거예요. 또 질문만 보고 그 다음에 힌트, 키워드, 그 다음에 내용 이렇게 제대로 써졌는가 이렇게 점검을 해서 이때부터는 좀 속도가 빠를 거예요. 그러면 2번 봉투에 있는 건 몇 번 봉투로? 3번 봉투로 옮겨 넣는 겁니다. 여기 합격한 것은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 다시 세 번째는 다시 1번 봉투에 와서 했던 방식으로 또 하고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건 어떻게 해요? 2번 봉투로. 2번 봉투에서 마음에 드는 거는 몇 번 봉투로? 3번 봉투로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3번 봉투의 숫자가 되면은 다시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3번 봉투까지 해보고 다시 또 네 번째 과정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1, 2, 3, 4, 5번 4번 봉투까지 이렇게 생길 거예요. 같은 방법을 하고 다시 또 하게 되면은 이제 이때는 봉투가 필요할 때마다는 봉투를 다 뭐 가지고 다니던 집에 가지고 있던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또 5번 봉투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은 1번 봉투 처음에 1번 봉투는 자꾸만 양이 줄어들 거예요. 2번 봉투가 제일 넓고 그 다음에 줄었다고 3번 봉투 각각 치워져서 나중에는 결국 5번 봉투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과정, 이거를 뭐냐면 계속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하게 되면은 보통은 말이죠. 이 한 3번 봉투에 와 있다라고 하면 거의 어떻게 됩니까? 필기 시험 친다면 거의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학습할 때 4번 봉투가 뭐 더 높고 5번 봉투에 와 있는 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 처음에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1번, 1회 할 때 1번 봉투를 2번 봉투로 옮기는 과정에 여기에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기가 막히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보통 보면은 1번 봉투에 한 3, 4번 동안은 실패를 하겠지만 그 이상 되면은 묘하게 이게 다 기억이 나요. 기억이. 그래서 제목만 보면 벌써 자동적으로 쭉쭉쭉쭉 떠오르게끔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체험을 해 보아야 됩니다. 체험을. 제가 박수를 하지 말고 이 봉투로 하라고 하는 것은 봉투 해봐야 크기가 얼마 안 돼요. 그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할 수, 공원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거 봉투 5개 하고 노트만 가지고 다니면은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할 수 있고 뭐 버스를 타면서도 할 수 있고 뭐 직장 생활하면서 여가 시간에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몸에 결국 생활 속 학습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뭐 쭉 말씀드렸던 목록표를 활용한 방법을 조금 더 이제 이렇게 구체화한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라이트너 암기법의 하는 그 방법 순서 이런 등등을 뭐냐면은 일단은 안내를 했습니다. 이렇게 라이트너 학습법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은 무엇일까? 이 장점은 오늘 첫째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기억할 때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봉투를 보더라도 1번 봉투 내가 틀렸던 거지 모르는 거지 이 자체 이미 인식을 한다는 자체가
이게 뇌과학적으로 기억을 장기 기억을 시켜주는데 매우 좋습니다. 이거 구분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이것도 모르고 그냥 했던 것도 하고 그냥 열심히만 하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구분되니까 첫째 시간이 엄청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스스로 지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하는 게 한번 내가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지치면 이게요. 10일 동안 열심히 했죠. 한번 지치면 20일 놀아버려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그리 돼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근데 안 지치고 계속 한다. 그럼 병난다. 이거 병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은 이 방지를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라이튼 학습법을 하게 되면은 요새는 뭐 배터리도 자가 충전해야죠. 자충. 자기 스스로 에너지를 충전시켜줍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지치는 것을 없애주고 재미를 가지게 해주는 거예요. 재미는 무슨 재미냐? 요거 한 칸 넘어갈 때 봉투가 1번 봉투에서 2번 봉투 넘어갈 때마다 뭔가 낚시를 하는 사람은 대어를 낚은 그런 아주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직도 1번 봉투가 많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요? 이거 좀 더 빨리 해야 되겠네. 뭐냐면 스스로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뭐 내가 하루에 20문제만 한다, 뭐 30문제만 한다, 이런 애매한 계획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여하튼 보내는 이 재미로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또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희한하게 나중에 자기 기억력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든 힌트 방법은 나중에 여러분들 딴 걸 보더라도 이제 뭘 보면은 여러분들도 자동적으로 힌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자동 생성되고 나중에 문제만 보면은 여러분들 처음에는 힌트와 키워드만 뜨는 것 같지만은 해보면은 두세 번 하다 보면 나중에 세세한 설명까지 다 엄청나게 기억이 나요. 기억력이 이렇게 내가 좋아지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기 기억이 가능하고요. 장기 기억이. 지금 예를 들어서 시험을 크게 앞두고 있는 분들은 그럴런지 몰라도 나중에 내년에 만약에 시험을 보고 내가 이걸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주기를 천천히 해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5번째 있는 거 있죠. 5번째 양이 많아지죠. 5칸에 왔을 때는 이건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돼요. 나중에 한 달에 한 번만. 그래도 뭐냐면 잊어버리지 않는 이러한 방식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에 와 있는 건 이건 한 달에 한 번만 해주더라도 우리가 이게 안 잊어버리고 생생하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개수가 150개 개수 상관없습니다. 1000개, 10,000개라도 가능한 게 이 방법이에요. 1000개, 10,000개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시험 성격에 맞는 이 활용법을 제가 한번 공유를 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그 장점들이 많다. 그래서 합격을 꼭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시고 하시면은 재미도 있고 성취감도 느끼고 여하튼 간에 신기한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기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교재를 보게 되면은 말이죠. 실기 교재를 보게 되면은 실은 제가 좋아하는 것은 교재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은 다 고만고만한 내용이에요. 제가 주로 한 것은 문제와 질문과 질문에서 뭘 가지고 힌트를 했으며 힌트를 가지고 어떻게 키워드를 만들었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제가 뭐 이게 학문적 접근이 아니고 시험을 대비한 건 이게 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고 이게 질문과 힌트와 키워드가
물론 설명을 해 놓은 걸로 이해를 안 되면 교재를, 그러면 동영상을 보십시오. 동영상에 이 부분이라도 질문과 힌트와 키워드를 어떻게 이렇게 자동 연상되도록 하는가 하는 이 부분을 뭐냐면은 봐서 이렇게 되도록 하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맞는 질문, 힌트, 키워드를 여러분들 만들면 됩니다. 나중에 창의성이 막 생깁니다. 이렇게요. 이 질문과 힌트와 키워드 단계는 하나의 창의성의 발휘, 상상력의 뭐 발휘,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이 내용을, 내용을 말이죠. 교재대로 꼭 써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실기에는 모범 답안이라 하는 게 곤란합니다. 알다시피 저도 임상 1급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책을 종합을 해서 저자해 봤는데 대부분 이 답이 달라요. 풀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 질문에 합당한 그 내용을 서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장을 앞뒤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 외워야 된다, 그런 경직된 사고를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핵심적인 단어 들어가서 말을 내가 만든다, 문장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문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문제 카드를 보고 노트에 쓸 때 꼭 교재대로 쓰는 게 아니고 문장이 되면은 이게 되는 겁니다. 문장이 되면은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출 문제가 나올 경우에, 이거는 교재 없던 이론이에요. 나오더라도 이걸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예상 문제 많이 풀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분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이걸로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문장 완성력이 생겨요. 완성력. 내공이 생깁니다. 즉 내공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출 문제를 보더라도 질문이 나오면은 뭔가 문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능력. 이게 바로 예상 문제를 우리가 대응하는 하나의 그 방법이 이거든요. 그럼 내가 쓰는 게 맞는 것도 있고 채점자가 보기에 틀린 것도 있겠죠. 그러나 맞는 게 있을 경우에 우리가 뭐를 얻을 수 있다? 예, 부분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객관적 평가가 아니고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채점자마다 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부분 점수가 이게 없다라고 하면 정말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 점수까지 얻을 수 있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이 라이터너, 저는 라이터너 박스가 아니고 라이터너 봉투입니다. 그래야 옮기기 다니기 쉽기 때문에 이 봉투법을 통해 가지고, 특히 힌트법을 통해 가지고 뭐냐면은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공부 어렵다. 어려운 건 당연하고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어떻게 해요? 잘 안 되면 방법을 바꾸자. 방법을 바꿔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서는 저 여러 가지 이 기억법이나 암기법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라이트너 암기법이 가장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에게 이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